이 주제 보고 제가 뜨끔뜨끔했던 주제인데요. 주제가 뭐냐면은 보셨죠? 야야야 보자마자 깜짝 놀랐네. 자, 중국 관영 매체가 중국 얘기를 요즘에 안 할 수가 없어요. 시장을 가장 흔드는 어떻게 보면 중심축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가 뭐라 그랬냐? 게임은 아편이다. 너는 아편 중독이다. 진짜 얘기를 했어요. 게임은 아편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의 경제참고부가 온라인 게임은 정신적 아편이자 전자마약이다. 제가 2년 중독돼 있었는데 야야 너는 중독자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냐? 텐센트의 왕자 영유에 청소년들이 빠져있다. 실제 이렇게 적었어요. 어떤 학생은 하루 8시간 이 게임을 하고 있다. 전 이거 보고 그거밖에 안 하나? 이 정도면 양호한 거 아닌가? 뭐 할 수도 있지. 뭐 주말이면은 이거 뭐 18시간이면 내가 뭐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8시간이면 근데 중국에선 그렇지 않나 봅니다. 왕자 영유 게임은 바이러스다. 바이러스식 전파라고 있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참고로 왕자 영유 게임이 뭔지 궁금하신 분이 계실까봐 왕자 영유가 이겁니다. Honor of Kings. 다른 말로 하면 리그 오브 레전드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제가 한때 그 대회까지 나갔던 제가 그 애니비아로 대회까지 나갔던 롤이 중국판 리그 오브 레전드 왕자 영유인데 이거 하루에 8시간씩 하는 바이러스 같은 존재다. 뭐 이런 걸로 중국 관영 매체가 깠는데 그리고 뭐라고 또 얘기를 했냐면 무시무시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중국 관영 매체 얘기입니다. 어떤 산업이나 스포츠도 한 세대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발전하는 걸 허용할 수 없다. 중국 정부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상 중국 정부가. 너희 다 그런 식으로 아편처럼 한 세대를 중독자로 만들어서 하루에 8시간씩 롤하고 있는 꼴을 허용할 수 없다. 야 이거 무시무시한데 게임 업체 입장에서는 야 이거 잠깐만 이게 만약에 텐센트거든요. 참고로 롤을 왕자를 갖고 있는 회사가 이게 텐센트가 아니었으면 야 이거 반토막인데 이런 생각이 잠깐 들 정도로 무시무시한 말인데 중국 분들이 아직 꼬레아에 안 와봐서 그런 것 같아. 저분들을 꼬레아에 보내면은 뭐 롤 8시간 하고 그러는 거는 요거 좀 보면 우리 그 리니지한 형님들 있습니다. 린저씨 우리는 그 8시간 하는 날은 쉬는 날이죠. 24시간 중에 게임을 8시간밖에 안 하는 날은 쉬는 날이야. 저녁 약속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미팅이 있는 거죠. 정모가 있는 날이에요. 8시간밖에 안 한다는 거는 이거 뭐야 8시간 뭐 어디다 써. 18시간을 해야 10시간을 쉬는 날인데 우리 저 린저씨죠. 린저씨 같은 분들은 뭐 이런 거 뭐 한 2억 옛날에 2억 요즘에 한 10억 뭐 이렇게 지르기 때문에 게다가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 게임사의 양대 산맥인 넷마블이 얼마 전에 게임회사 인수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주 무슨 회사 인수했는지 아세요? 스피넥스 2조 5천억 무슨 회사인지 아십니까? 중국 분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기절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마약이고 롤을 8시간에서 아편이고 뭐 중독자 그러는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게임사 넷마블이 인수한 스피넥스 세계 3위 소셜 카지노 게임 업체. 야 할 수 있죠. 이게 불법은 아니에요. 불법 아니고 이게 왜냐면 진짜 머니로 하는 게 아니라 사이버 머니. 우리 한 게임이죠. 한 게임 뭐라 그러지 옛날에 한 게임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포커머니 좀 충전하고 뭡니까 옛날에 고스톱머니 충전하고 그거 세계적으로 그거 하는 업체인데 얘네는 뭐 고스톱은 안 치니까 슬롯머신 빙고 이제 뭐 그런 거 하는 업체인데 이거 스피넥스 인수했습니다. 2조 5천억에. 내 한 게임 머니 어떻게 된 거지? 약간 몇천억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한 게임의 최대 단점은 희한하게 한 판일이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둔 모든 돈이 없어진다는 게 최단점이었는데 하여튼 이거를 인수했어요. 중국 분들이 와서 이걸 보면은 기겁을 했겠죠. 지금 게임은 아편이다 그러고 있는데 야 지금 그 게임에서 받고 이거 하고 있으면 뭐 하여튼 그렇지 않음에도 롤 같은 거라도 저렇게 이제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은 게다가 저 아편이란 말이 웬만하면 안 쓰이는 말이에요. 웬만하면 생각해봐요. 얘는 아편 전쟁이 있거든요. 1840년대 다 배웠잖아요. 교과서에서. 아편 전쟁이 발생해서 영국하고 안 그래도 막 힘싸움하고 있었는데 이 아편 전쟁 때문에 영국한테 그대로 깨졌죠. 중국 역사의 가장 굴욕적인 패배. 지금 뭐 시진핑 주석이 지난번 공산당 100주년 기념식 때 우리의 과거의 굴욕적인 뭐 역사를 뒤로 하고 그 굴욕적인 역사가 이거잖아. 시작이. 아편 전쟁에서 자기들은 이길 줄 알았지. 이길 줄 알았는데 정말 참패를 겪으면서 2차 전쟁까지 일어나고 심지어 북경이 점령당하고 뭐 이러면서 홍콩이 그때 영국에 날아가죠.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는 홍콩이 그때 영국에 할양되면서 중국과 서방이 싸울 때 중국이 참패를 하게 된 어떻게 보면 역사의 시작인데 아편 때문이잖아요. 그게 아편 전쟁이거든요. 지금 똑같죠.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하고. 근데 게임은 정신적 아편이다. 죽이겠다는 거지. 싸우고 있는데 설마 저것 때문에 또 참패의 시작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야 이걸 얘기한다는 순간은 너를 날려버리겠다라는 내용과 굉장히 그 비슷하게 들리는데 여러분이 텐센트라고 생각해봐요. 저 왕자영역 롤의 기업 텐센트 비상이죠. 나보고 아편이래.
중국 랭킹 1위, 한때 시가총액 천조입니다. 천조 기업인데 중국 정부가 공산당이 여러분 보고 아편이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단숨에 발표를 합니다. 저 멘트가 나오자마자 뭐라고 발표하냐? 중국 법에는 미성년자는 이 셧다운이 있어요. 중국과 코리아가 셧다운이 있죠. 평일날에는 1시간 반, 주말엔 3시간으로 게임 제한을 하는데 텐센트가 자진해서 나는 평일 1시간 반, 주말 3시간 안 된다. 우리 미성년자들한테 이런 아편을 그렇게 매길 수 없다. 그리고 나는 평일 1시간, 휴일 2시간 더 강력하게 단축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보이겠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12세 미만은 아예 유료 결제도 못하게 하겠습니다. 아편도 못 피게 만들게요. 이렇게 자진 납세를 했어요. 자진 납세를 했는데 그건 텐센트 생각이고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가고 있었죠. 안 그래도 연초부터 뭐 공유 뭐 한 날리고 무슨 배달 뭐 날리고 뭐 메이탄이라는 돈 날리고 니네 독점이라는 돈 날리고 안 그래도 가고 있었는데 그래도 나머지 것들은 곁다리잖아요. 무슨 배달이나 뭐 그런 것들 얘네 많이 투자한 것들은 곁다리란 말이에요. 메인이 뭐예요? 텐센트의 메인이 게임이에요. 메인이 게임이에요. 메인이 게임 회사죠. 원래는 게임 회사란 말이에요. 나머지에 투자를 해서 그렇지. 원래는 우리나라 NC소프트 넷마블이잖아. 게임을 건들겠다 그러니까 가죠. 야, 여기서 사실은 그거 뭐 발표되면 갔다가 올라갈 때였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저도 좀 올라갈 거 생각했어요. 이 정도까지는 누가 보더라도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메인을 뭐 니들의 앞표이다 그러니까 싶었지 봐. 이게 10%가 웃으면 안 되는 게 삼성전자보다 훨씬 큰 회사예요. 삼성전자 10% 날라갔다고 생각을 해봐요. 게다가 요즘 텐센트가 주가가 하루에 뭐 안 움직이는 날이 3% 움직여요. 삼성전자 3% 움직입니까? 삼성전자 0.7% 뭐 이렇게 움직이잖아. 1% 잘 안 움직이는데 그보다 더 큰 회사가 위도 3%고 아래도 3%야. 심지어 막 7%씩도 움직여. 춤을 추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저기서 10% 빠진 다음에 텐센트가 죄송합니다. 우리는 미성년자 결제도 안 하고요. 하루 1시간 뭐 낮에는 뭐 몇 시간 휴일은 2시간밖에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봐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인민일보에 또 글이 하나 올라왔죠. 뭐라고? 일부 온라인 게임과 인터넷 방송은 미성년자의 정신 건강을 해치는 음란물과 폭력으로 가득하다. 너희들이 자꾸 QWER을 날리잖아요. R을 날리면서 여기 막 배구 그래 샥 배구 뭐 트리플 킬 그러잖아요. 트리플 킬 엄청난 폭력이죠. 세상에 3명을 죽여요. 이런 폭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 그 스킨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봐. 좀 음란하죠? 뭐 이러고 있고 좀 음란물과 폭력으로 가득하다. 트리플 킬 쿼트리플 킬 이런 소리 하니까 그러니까 대놓고 규제책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규제책이 처음에 나왔냐? 맨 처음 등장한 게 게임 산업 안 되겠다. 세제 혜택 없애야 된다. 세금 더 걷겠다는 거죠. 지금까지 좀 봐주는 게 있었는데 봐준 거 없애야 된다. 저걸 보자마자 텐센트가 또 뭐라 그랬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여기서 막아야지. 그래 오케이 세제 혜택 없애는 것도 뭐 좋고 다 뭐 좋은데 뭐 그래 뭐 트리플 킬을 뭐 없앨 수 있어. 트리플 기절 이렇게 시절 바뀔 수도 있습니다. 트리플 킬이 아니라 트리플 스턴 이런 거. 잠깐 기절해 있다가 죽은 게 아니라 무덤에서 쓱 일어나고. 죽이면 안 되죠. 폭력에 미성년자들이 흠집으면 안 되기 때문에 트리플 블라인드 그러던가 눈이 잠깐 안 보인다던가 그런 게 될 수 있는데 여기서 막아야 되기 때문에 텐센트가 바로 발표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강하게 발표하겠습니다. 뭘 발표했냐? 이건 완료는 아닌데요. 미성년자의 게임 참여를 아예 전면 금지하는 걸 검토하겠다. 12세 미만 초등학생들은 게임을 아예 못하게 만드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 지금 통과된 건 아니에요. 야 지금 12세 미만 게임 얼마나 많은데 텐센트가 플랫폼이잖아요. 못 올린다는 거죠? 살려만 주세요. 그래. 팔다리 하나 잘리더라도 몸통에 갈 수는 없잖아. 야, 롤 그 판호 안 나오면 어떡할 거야? 왕자 영역 판호 끊기면 이거 반토막입니다. 반토막. 그러니까 팔다리 이거 하나는 그러니까 검토입니다. 검토 통과된 거 아니야? 이런 말까지 하면서 지금 살려주세요를 외치고 있는데 맨 꼭대기에선 천주였는데 지금 마이너스 40%예요. 630조 원.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월가에서는 난립니다. 뭐가 난리냐? 1번 물려서 난리. 1번은 물려서 난리. 와씨 40%. 여러분 삼성전자 투자했는데 40%로 생각해봐요. 저 정도 되는 회사는 조금 넣지도 않아요. 자산에 많은 걸 넣었단 말이야. 몇 억 뭐 이렇게 넣을 수 있는 회사잖아요. 솔직히. 근데 일단 물려서 난리. 2번 물린 개들을 보면서 들어갈 땐가? 이거 월가도 똑같아요. 들어갈 땐가? 이걸로 난리. 텐센트가 실적은 기가 막히거든. 요즘에 코로나잖아요. 게임 미친듯이 애들 난리 났어. 작년부터 실적이 난리 나서 텐센트 역사상 퍼라 그러죠. 이제 퍼다 뭔지 아시죠? 버는 돈에 비해서 주가가 거의 역사상 최저치야. 한번 20몇인가? 30인가까지 내려왔어요. 당연하죠. 40%가 빠졌는데.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내려가. 소위 가치 투자를 한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놓칠 수가 없는 거죠, 저걸. 이거 기회인가? 기회인가? 옆에 놈이 비명을 지르고 떨어지는 걸 보니까 이거는 공포에 살아는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지금 월가의 최대 화두 중에 하나가 긴가민가예요.
우리 제가 글로벌 라이브에서도 말씀해 주셨죠. 우리 그 미국 주식에 비치다 미주미 그 원장님이 저한테 보여줬어요. 딱 보여주면서 이걸 봐라. 골드만삭스 레포트다. 레포트가 뭐예요? 좀 이따 보여줘. 컨빅션 바이. 확실하다. 사야 된다. 예, 그죠.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죠. 언젠간 올라간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모르죠. 중국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미국이거나 뭐 그래서 모르겠는데 중국 정부가 팔다리를 자를지 아니면 정말 큰 칼을 칠지 모르겠지만 일단 같이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눈이 뒤집히는 거죠. 텐센트면 중국 1위에요, 1위. 1위 기업이 40%가 빠졌는데 실적이 좋아. 삼성전자가 실적이 엄청나게 좋은데 지금 8만 원이 아니라 40% 얼마입니까? 5만 원이 다시 왔어. 생각해봐요. 삼성전자가 5만 원이 다시 왔어요. 근데 우리나라 정부가 삼성전자를 규제를 할 것 같아. 5만 원에 사야 됩니까? 47,000원 뭐 이렇단 말이야. 믿기지 않는 가격 47,700원 삼성전자 투자할 거냐? 이거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가 최대 이슈예요. 최대 이슈.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똑같아요. 지금 40% 빠졌으니까 지금 5만 원에 온 겁니다. 삼성전자가. 게다가 뭐 이거만 빠졌냐 텐센트만 빠졌냐 중국 게임 업체들은 다 그렇죠. 뭐 네지지 같은 유명한 게임 여기는 더 가파르게 빠졌죠. 더 가파르게. 1등은 모르겠는데 2등은 원래 더 골로 가요. 골로 갈 때는 화끈하게 갑니다. 근데 여기까지 봤을 때 중국의 거의 게임 그래 그건 봤는데 그 다음에 고개를 돌리고 다른 주제를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제 눈을 싹 스치고 지나가는 주제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 중국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일부 인터넷 방송 문제 있다. 미성년자의 정신 건강을 해치는 음란물과 폭력으로 가득하다의 인터넷 방송이란 말이 있었거든요. 저때 인터넷 방송이 뭔지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고개 들어도 잘 생각해보니까 나네? 야근하잖아. 내가 뭘 했다고? 내가 뭘 음란물과 폭력이야? 내가 뭘 벗나? 주먹질을 하나? 말로 조금 그건 있지. 근데 그래도 뭐 생각을 했는데 권영매책 한마디 더 했어요. 그래 너다라는 말을 했는데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보자 하니 누가 더 저속할 수 있나 경쟁하는 곳이다. 니 자꾸 막 흔들고 뭐 뽑고 뭐 이상한 거 먹고 막 괴이한 거 하더라. 저속한 영상과 또 저처럼 시끄럽게 떠들면서 우스꽝스러운 말을 하는 것이 인터넷에 넘쳐나고 있대. 규제해야 된다. 야, 여기 중국이 아니니까. 야, 무서운 소리를 하고 있어. 그걸 뭘 발표했냐? 지난 7월에. 첫 번째, 인플루언서 단속하겠다. 두 번째, MCN 사업. 샌드박스. 샌드박스 같은 거. 아, 우리 필성이 형 등에서 땀나겠어요. 이게 만약에 중국이었다면. 도티 땀나죠? 네, 한국입니다. MCN 산업 단속하겠다. 지금까지 얘들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와서 콘텐츠를 만들었지만 자기들은 규제에서 쏙 빠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중국의 샌드박스는 누구냐? 콰이쇼라는 데가 있습니다. 콰이쇼 그러면은 좀 어려워도 이거 빠를 쾌속 난마할 때 수 빠른 손 여러분들이 게임할 때 빠른 손을 해야 되죠. 팍팍 빠른 손 뭐 패스트핸즈라고 해야 되나? 콰이쇼인데 2011년에 창업됐고요. 빠른 손이 아니라 빠른 손이고요. 글로벌 2위 쇼폼 동영상 플랫폼입니다. 하루 평균 3억 명이 이용하고요. 텐센트가 또 투자를 하여튼 텐센트는 투자를 사방에다 해놔서 뭐 걸릴 때마다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투자를 사방에 해서 오를 때는 좋았는데 규제를 받으니까 다 맞아. 뭐 다 있으니까 야 뭐만 규제하면 일단 걸려요. 뭐만 규제하면 걸리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 뭐 라이브 커머스 한다든지 디지털 마케팅 한다든지 여기 왕홍들 등장해서 뭐 사버려 뭐 외치는 형 있죠. 이 입술에 이거 바르면서 사버려 외친다든지 그 뭐 립스틱 누나 있고 뭐 이런 데가 이제 대표적인 콰이쇼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시장이 엄청나요. 왜냐면 2020년 기준으로 중국의 온라인 스트리밍 시장 규모가 이미 2020년에 5억 6천만 명이에요. 5억 6천만. 미친 듯한 규모인데다가 저기서 립스틱 누나, 립스틱 오빠 이런 애들이 자꾸 사버려 하면 또 사잖아요. 희한하게 또 사요 보면서 어머 누나 이거 뭐 형들 이거 좋은 거 같아 그럼 사. 먹으면서 이거 대박 맛있는 걸 산단 말이야. 중국 라이브 커머스 시장 규모가 예전에 보여드렸지만 2017년에 바닥인데 이게 몇 배입니까? 50배 이상이 올랐어요. 지금 더 오르죠. 2020년 더 올랐기 때문에 1년 만에 2배가 커지는 시장이에요. 이거 미친 시장인데 여기에 규제를 들어오겠다는 거잖아. 게다가 이 시장이 지금 보십시오. 라이브 커머스가 2배가 오르거든요. 170조가 2배가 오르면 다음 내년에 300조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커머스 시장 중에서도 가장 핫한 시장인데 저기가 저렇게 핫하니까 아까 그 콰이쇼 빠른 손은 홍콩 증시에 상장을 했어요. 언제? 올해 2021년 2월 5일에 상장을 했어요. 가격이 얼마냐? 160% 올랐는데 상장하자마자 따상을 더했죠. 따상을 더했는데 오르자마자 시가총액이 지금 178조 원짜리. 우리나라 하이닉스의 LG화학을 더한 것보다 크죠. 삼성 말고는 이 기업보다 큰 데가 없어요. 콰이쇼보다 큰 데가 없는데 아까 전에 뭐라고요? 중국이 너희들은 컨텐츠에 막대한 영향을 행사하지만 지금까지 규제를 받은 적이 없고 하는 꼴을 보아하니 사버려 뭐 이런 저속한 영상과 우스꽝스러운 말들로 사람들의 과소비를 넘쳐나게 하고 있다. 안 그래도 환경에 문제가 있는데 이런 말을 하니까 콰이쇼 주가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178조 원짜리 기업이었거든요. 무서운 나라예요. 무서운 나라. 안 그래도 가고 있었는데 안 그래도 뭐 고점 논란에 뭐 매출 뭐에 이렇게 서서히 가고 그래도 이제 바닥이면 오르지 않을까 했는데 가는 거죠. 지금 마이너스 80% 났고요. 여기서 빠질 데가 없을 줄 알았지. 저 한마디에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1% 두 번 찍어서 여기입니다. 이게 400불 하던 게 지금 84불.
이 정도면. 와, 이게 저 시장 자체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가뜩이나 내려가고 있는데 목을 치는 지금 저런 말들을 하고 있고, 이게 2위 업체예요. 1위 업체는 누구냐? 여러분 다 아는 기업이에요. 글로벌 쇼핑 플랫폼 1위. 당연히 틱톡입니다. 바이트댄스. 창업자는 장희민 38세. 만약에 상장을 하면 시가총액은 대충 200조에 300조 이상 갈 거예요. 아마 별 문제 없으면 300조 이상을 예상하는 기업. 300조면은 삼성전자 한 60% 정도 되죠. 엄청나게 큰 회사인데 실적도 좋아요. 바이트댄스 실적 미쳤어요. 돈을 얼마나 잘 버냐면 특히 작년부터 미쳤는데 작년에 21조를 벌었어요. 저 정도 IT 기업이, 저런 어떤 앱 기업이 저렇게 많이 버는 회사가 거의 없어요. 뭐 아마존 이런 페이스북 이런 데 빼면 21조를 벌었어. 21조. 우리나라는 20조 이상 버는 회사가 삼성전자 말고 없는데 저 앱 하나로 21조를 벌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상장하면 난리죠. 사실 상장을 하고 싶었지. 저는 상장을 하면 안 될까요? 다행인 건 상장을 하고 이걸 맞았으면 작살인데 저게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이 장희민 아저씨가 창업자 가서 물어봤어요. 죄송한데요. 지금 그 뭐 규제 발표하는데 바쁘신데 죄송한데 혹시 저희 상장 이 국가 인터넷 정보판 공실과 면담을 했거든요. 저희 상장 어디에? 아메리카, 아니면 홍콩. 그랬더니, 아까 봤죠? 네 선배 있는데, 그 마윈이라고 좀 난치고 있거든. 집에서 난치고 싶니? 그랬겠죠? 집에서 난을 치고 싶진 않단 말이에요. 그쵸? 집에서 난을 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무기한 연기했어. 할 수 있을 리가 없죠, 지금. 잘못했다간. 잘못 올리면 마이너스 90%입니다. 마이너스 90%. 그 앱 다운로드 금지 뜨면 디디 출신 맞잖아요. 여기는 앱 다운로드 금지가 가능한 나라예요. 틱톡 다운로드 금지 뭐 이런 거 떠보면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걸 보고 당연히 당당하게 연기하겠습니다. 어디 상장 계획 같은 걸 그런 걸 절대 안 하고요. 그러면 저는 뭐 하겠냐면은 제가 보여드렸죠. 여기까지 하고 공산당에서 내려오시는 분으로 이렇게 뭐 CEO를 하던지 해서 저는 뭐 벌 거 많이 벌었고 충성 물러나겠습니다 하고 38세에 지금 7월 30일 사퇴했죠. 사퇴하고 게다가 이제 바이트댄스가 저 CEO가 물러났냐, 사실은 여기도 텐센트하고 비슷하게 저 장희민 아저씨의 희망이 하나 있었어요. 또 다른 사업 다각화. 사업 다각화가 뭐였냐, 운도 없어요. 운도 지지리도 없는데 사업 다각화 뭐냐, 연합인포맥스의 선재규 기자님의 기사인데 뭐였냐, 온라인 교육 시장에 진출하는 게 저기의 사업 다각화였어요. 2020년이었어요. 작년에 온라인 교육 시장에 나는 진출을 해야겠다. 달리 에듀케이션이라 그러는데 이걸 조그맣게 진출한 게 아니라 크잖아요. 300조짜리 기업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서 진출했냐면 중국 온라인 교육 서비스 대대적인 투자를 하겠다. 10,000명, 지금 20,000명이라 그럽니다. 10,000명에서 20,000명 이상을 빠른 시간 내 1년 내에 고용을 하고 게다가 손실 여부 상관없이 향후 3년간 대대적인 투자를 하겠다. 작년 2020년에 달리 에듀케이션은 앞으로 긴 여정을 시작한다. 새로운 사업다과 새로운 전략 부문으로 화끈하게 밀겠습니다 여러분 하고 장희민 CEO가 얘기를 했죠. 화끈하게 밀었는데 이거 뭐라 그랬습니까? 중국이 철저한 규제. 너는 그따는 거 하면 인민의 적이죠. 인민의 적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3년간 뭐 하다가 하루아침에 인민의 적이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확 틉니다. 뭐라고 틀었냐, 얼마 전에 발표했어요. 오늘의 이별은, 얘가 한 말이에요. 달리 에듀케이션이. 오늘의 이별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것이다. 이게 뭐 말은 멋있지만 뒤는 모르겠고요. 오늘은 이별하자는 거죠. 우리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여기까지가 끝인가 뭐 노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이별을 하겠다. 실제로 교육사업부 일부 인력을 정리한다고 하는데 일부가 아니라 거의 다 날렸다는 말이 있습니다. 10,000명 이상의 폭풍 해고. 지금 폭풍처럼 고용했다가 인민의 적이 될 수 있으니까 폭풍 해고해서 사실상 거의 모든 교육 서비스 사업 지금 은퇴하는 마당에 지금 난칠 수 있죠. 정리하겠다고 할 수 있고, 이게 누가 보더라도 이 중국은 실제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체를 위해 일부를 희생할지라도. 갖고 오진 않는데 이런 표현을 썼어요. 중국 전체를 위해서 일부를 희생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정책을 이어나가겠다는 건데 듣고 보면 멋있지만 잘 들어보면 희생이잖아요. 일부의 희생, 누군가의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게 남이면 상관없는데 그게 나면 안 되는 거죠. 나면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흔히 말하는 중국식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한다. 이런 인식을,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희 소라는 거죠. 나라 전체에 비하면은 300조짜리건 1000조짜리 기업이건 너희 때문에 뭐 그럴 수 없어 소를 희생한다기 때문에 소에 걸린 애들은 그만해야죠. 은퇴하지. 자, 게다가 이게 뭐 별게 다 있어요. 이거는 한국경제에 나온 거에 보면은 신화통신은 또 하루에 하나씩 나오는 것 같은데 모유 수유가 줄어든 거는 분유 소비가 증가한 것 때문이다. 분유 회사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서 애들이 건강하지 않다. 너희 때문에 미성년자가 건강하지 않아. 너희는 인민의 뭐 적이냐 애도? 인민의 적이다. 분유 소비가 증가하니까 엄마들이 모유 수유를 하는 애들이 건강하지 않아. 니들 공격적 마케팅 한마디 하니까 잠깐만 가만히 있다가 나는 분유를 만들었을 뿐인데 가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하필 분유를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그 미성년자들이 애들이 좀 그러네요 하면서 이제 가는 거고, 또 환경에 따르면 말 붙이면 끝도 없죠. 어린이를 대상으로 성장 호르몬 그런 거에서 애들이 맞으면 건강 안 좋아지고 죄송합니다. 청소년 전자담배 이거 흡연하면 어떡할래? 그럼 죄송합니다. 야, 사람들이 술 마셔서 암 걸리면 어떡할래? 그럼 죄송합니다. 다 죄송함이 다 가는 거죠. 나올 때마다 유머처럼 써놨지만 관련 회사들은 가는 겁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줄줄이 나오고 있어요. 이 와중에 주식하는 저 같은 놈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쳐다보는 거죠. 중국 정부가 저렇게 엄청난 미친 짓을 하면서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겠다 그러는데 그건 그거고 나는 모르겠고, 지금인가? 공포에 살아을 했는데 지금이냐? 애들 보니까 물렸단 말이야. 눈물을 흘리고 손절하느라 정신이 없더라. 지금이냐? 진짜 그런 생각을 아까 한다 그러고. 골드만삭스? 텐센트? 야, 이런 표현 잘 안 나오는데. 컨빅션 바이, 확신에 찬 바이 사야 된다. 아니, 물린 놈이 아니죠. 확실한 건 물린 놈이 아닙니다. 규제에 대한 걱정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야 된다. 참고로 여러분들 이 말 듣고 사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 골드만삭스 이걸 얘기할 때는 이거 사실은 숨겨놓은 게 있죠.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라도 롱 타임이 걸릴 수 있어요. 5년일지 10년일지 모르겠지만 뭐 그 정도면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게다가 자기들은 뭐 73%의 업사이드라 그러는데 뭐 이거 뭐 언제 올라갈 줄 알고. 그러니까 아직은 지금부터 반토막이 날 수도 있지만 들어가면은 이빨 꼭 깨물고 산 다음에 뭐 네가 늙어 죽을 때까지 갖고 있으면 돌아온다. 가치 투자 입장에서 컨빅션 바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죠? 뭐 나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골드만삭스도 조금 약간 야수의 기질이 있죠. 물어보고 싶어요. 넌 샀냐고. 또 샀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저걸로 엄청 열심히 싸우고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반대로 중국 주식은 빼야 된다. 얘들아, 내일 뭐가 나올 줄 알고 내일 텐센트가 목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아까 못 봤니? 작은 희생을 감수한다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단은 저걸로 엄청 싸우고 있다는 것과, 텐센트가 게임을 아편이라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두들겨 맞으니까 엄하게 피본 회사가 있습니다. 정말 엄하게 피봤어요. 옆에서 우리 집이 아닌가 보라고 웃고 있었는데 우리 집에 고개 돌려보니까 불난 게 우리 집이죠. 크래프톤이 공모 청약을 했거든요. 이거 지난주 했잖아. 지난주 공모 청약을 받았어요. 여러분들한테 공모 돈 받습니다. 우리 회사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 회사예요. 제일 잘 나가요. 작년에 뭐 거의 1조 가까이 벌고 7천억 8천억 벌고 우리 장난 아닙니다. 우리 주식 팔아요 외쳤는데 5조 들어왔어요. 이게 물론 마지막 날에 저 뉴스가 나왔기, 이미 그 전부터 흥행이 실패하긴 했는데 마지막 날이라도 뭐 별로 안 돌았으면 많이 받을 줄 알고 돈이 몰려야 되는데, 야, 중국이 야이 아평 같은 자식들아 그러니까 야야 잠깐만. 게다가 좀 이따 나오겠지만 배틀그라운드 회사 크래프톤의 매출의 70%는 어디예요? 중국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100% 회사면 그래도 상관없는데 미국 70%인가 매출의 70%가 중국이에요. 텐센트하고 거래를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텐센트가 퍼블리싱해서. 야, 그럼 텐센트가 저렇게 두들겨 맞고 죄송합니다 12세 미만은 뭐 이러고 게임도 못하게 할 수 있어요. 넙적 누워있는데 피보고 있는 거죠. 사실 실적과 상관없이. 카카오뱅크 때는 58조 원, SK 바이오사이언스 때는 63조 원, SK 아이테크놀로지 때는 무려 80조 원의 돈이 몰렸는데 5조 원 몰렸어요. 이 크래프톤 청약한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웃으면 안 되는데 깜짝 놀라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많이 받냐고.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방심하면 안 돼요. 이게 진짜입니다. 실화입니다. 실화. 이런 건 옛날 같은 걸 생각하고 뭐 카뱅이나 이런 걸 생각하고 야 그래봐야 몇만 원 나오지 않겠어라고 영혼까지 끌어서 넣었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야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준대? 좀 덜 주면 안 될까? 뭐 이러시길래 그럼 좀 돈을 조금 넣지. 야 근데 그럴 줄 몰랐지. 좀 덜 주면 안 될까? 이제 와서 이제 그런 분들이 조금 계시는데, 그런 이유 나오는 게 뭐 옛날에 뭐 몇십 대 1 몇백 대 1 그렇게 나오던 게 지금 7.8대 1이거든요. 야 생각보다 많이 나와. 생각해봐. 1억을 넣었다고 쳐봐. 얼마 나오는 거예요 이거?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야 몰빵 쳐서 빚 빌리고 해서 2억 3억 받으면은 야 순식간에 뭐 1,000만 원대 이상의 그걸 들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공모가 기준으로 지금 크래프톤이 약 24조 원, NC소프트가 18조 원, 넥슨 20조, 넷마블이 12조입니다. 일단 등장해서 공모가니까 1등이에요. 이걸로 등장을 할 거예요. 첫날에 따상을 하면은 당연히 1등이고 보안만 해도 NC보다 커요. 넥슨보다 크고 우리나라 1등의 게임사가 되는데, 그럼 크래프톤이 그럼 매출이 안 좋냐? 매출 좋죠. 우리 성종화 애널리스트님의 자료를 갖고 오면 17년, 18년, 19년, 20년 이렇게 매출이 배틀그라운드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지만 많이 올랐고 2020년 영업이익이 7,700억입니다. 물론 넥슨이나 NC보다는 조금 부족하긴 한데 거의 NC 수준으로 벌었고요. 넷마블보다는 훨씬 많이 벌었죠. 근데 문제는 인기가 없었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2021년 1분기 영업 수익 중 매출 중 96.7%가 배그야. 아직까지는. 물론 뭐 엘리온인가 그 추가적인 IP가 있긴 한데
아직은 매출의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배그인데다가 배그까지는 뭐 그래도 그래 배그가 잘 나가니까 앞으로 뭐 롤도 한 10년 했으니까 배그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텐센트로 추정이 된다는 퍼블리셔 A사와의 매출 비중이 68.1%, 올해 1분기에는 71.8%, 70%, 3분의 2죠. 텐센트인지 아직 정확진 않지만 A사라고 했지만 누가 보더라도 저건 텐센트겠지. 누가 보더라도 70%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좀 그냥 조용히 지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뭔가 돌개바람이 불면 괜히 옆에 있다가 뭐 게임은 마약이다라고 막 그런 소리를 하더니까. 그래서 크래프톤도 알죠. 그래서 증권승고서에 이렇게 써놨어요. 향후 중국 내에서 게임 관련 규제가 확대되거나 중국의 정치적 불확성이 증가하는 등의 이유가 있을 경우에 원인이 발생하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뭐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좀 불안한 거죠. 좋은 회사 한 것 같은데 돈 잘 벌고 야 이거 배그 훌륭할 것 같은데 자꾸 좀 불안한 거고. 아까 당근마켓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크래프톤 같은 경우가 지금 24조잖아요. 이것도 시리즈 A, 시리즈 B, 시리즈 C 투자가 있어요. 똑같죠. 상장할 때까지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쭉 투자를 해왔는데 지금 보시면 뒤는 재미로만 보십시오. 정확한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희석이 되잖아요. 사실 희석이 되고 중간에 나가는 사람도 있고 있기 때문에 전혀 맞진 않지만 만약에 2009년도에 지금 700억 평가를 받았거든요. 크래프톤이. 지금은 24조 평가를 받는 거예요. 이 사이에 300배가 올랐어요. 이때 만약에 100억이나 이렇게 넣었으면은 뭐 5조, 1조, 2조 다 이렇게 벌어져. 실제로 크래프톤 투자로 대박난 분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이런 VC 같은 경우에 크래프톤으로 1년 뭐 몇 년 할 거를 다 본 회사들이 굉장히 많죠. 자, 그런데 아까도 봤지만 크래프톤이 저렇게 돈이 별로 안 모이고 중국발 우려가 있으니까 우리 사주는 어떻게 됐을까? 여기도 우리 사주가 있거든요. 옛날에 그런 잘 나가는 기업들 IPO 하면은 막 우리 사주로 직원들이 막 5억, 10억씩 받잖아요. 심지어 20억을 받아야 돼서 고민에 빠졌던 기업들이 기억나죠? 바이오 기업들. 여러분들이 거기 직원인데 20억을 우리 사주로 받을 수 있다. 아니면 15억을 받을 수 있다. 1년을 들고 있어야 된다. 야, 이거 애매합니다. 이게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따상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다면, 그래, 뭐 15억 바이오 주식이라도 내 15억 들어간다. 20억 콜 한 다음에 마음이 떨리니까 회사를 못 다니고 퇴사하잖아요. 주식 팔려고. 저거 들고 있으면 1년 락업이니까 1년 못 파니까 저거 팔게 퇴사하고 그랬는데, 근데 그 따상에 대한 믿음이 생기려고는 했는데 뭐 중국 뭐 마약이다 아편이다 그러니까 우리 사주가 청약률이 20%. 우리 사주에 173만 주가 배정이 됐는데 80%가 포기했어. 140만 주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30만 주밖에 못 받은 거예요. 다 포기하고. 대부분 이건 우리 사주는 좀 할인된 가격으로 주니까. 게다가 대부분 저렇게 경쟁률이 세면 뭐 따상을 기대한다는 동 최소 상한가, 카뱅 상한가잖아요. 마이너스 5% 시작했지만 뭐 그런 걸 기대하고 들어가는데 야 이거 무섭죠. 좀 무섭단 말이야.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주 청약률 대부분 100%였는데 지금 20% 났어. 20%. 나머지 173만 주 실권 났는데 이거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청약한 여러분들의 통장에 들어가나? 여기 아마 투자자 기관에 갈지 개인에 갈지 모르겠는데 또 기관이나 개인이 그 대신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물론 크래프톤 워낙 좋은 기업이고 배틀그라운드가 워낙 압도적인 IP에다가 지금 다른 그 IP들도 2개 3개 대기하고 있죠. 그래서 뭐 충분히 30조 40조 갈 기업이라고 생각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눈앞에 큰 어려움이 눈앞에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